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가 추첨제로 전환하면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당할 것으로 우려되자 정치적, 법적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1,400달러 현금 지원의 상한선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전염성이 강한 남아프리카 변종에도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리게 되면 14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이 오늘 시작됐으나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무죄 판결로 끝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전역에서 넘버원 과학영재 공립고등학교로 꼽히는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추첨제로 전환하면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당할 것으로 우려되자 정치적, 법적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부모들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저지 투쟁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머스 제퍼슨, 즉 TJ 과학고는 수학, 과학 영재들을 선발해 특별 교육시킴으로써 넘버원 공립고등학교로 꼽히고 있고 아이비리그 등 상위권 대학에 압도적으로 많이 진학시키고 있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현재 입학시험 폐지와 추첨제 시도로 정치적, 법적으로 거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TJ 과학고에 대해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자체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특정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으로 입학 후보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입학 사정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회는 TJ 과학고 등 주내 영재 학교들에서 인종 다양화를 강조함으로써 입학시험 폐지와 추첨제 전환을 통해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입학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지지하며 학부모 소송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끝내 TJ 과학고의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추첨제로 전환되면 첫째, 한인 등 아시아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의 도전장을 던진 해롤드 변 공화당 예비후보는 TJ 등 영재학교에서 실력이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흑인들과 라티노 학생들이 다소 늘어나 다양성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한인 등 아시아계는 실력이 더 나아도 입학할 수 없는 역차별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인하여 TJ 스쿨의 과학, 수학, 영재 스튜던트들이 들어가는 스쿨이지만은 이번에 그 디버시티라는 그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그 한국인 특히 동양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추첨제로 흑인들과 라티노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한다고 해도 수학, 과학 능력을 사전에 검증받지 못한 학생들이 대거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급증해 TJ 과학고의 실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학, 과학 영재들은 자체 선발하는 TJ 과학고가 추첨으로 학생들을 뽑는다면 수학, 과학 영재 학교라는 위상이 추락하고 우수 학생들의 외면으로 일반고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해롤드 변 후보는 지적했습니다. 실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 TJ의 그 오리지널 그 설립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하는 제안은 갑자기 하이스쿨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라러리 시스템을 하지 말고 초등학교서부터 우리 소수 민족을 위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대학교에 갈 때도 정정당당하게 고등학교도 그 소수 민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버지니아 공화당은 한인 사회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갖가지 역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의회에서 TJ 과학고 등의 입학시험 폐지를 뒷받침하는 버지니아 주 하원의 민주당 측 교육법안 HB 2305안 등을 저지하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내 중학생 자녀를 둔 20여 명의 학부모들은 최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 법원에 입학시험 복원을 명령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차별에 강하게 반대하며 투쟁에 나선 학부모들과 버지니아주 의회 일각에서는 TJ 과학고의 입학시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을 더 많이 입학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안은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 가운데 수학, 과학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해 입학시험을 통해 TJ 등 영재학교에 당당하게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부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TJ 신입생 480여 명을 포함한 재학생 1,800여 명 중에 한인 등 아시아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흑인은 1.5%, 히스패닉은 2%에 불과해 편중 논란을 초래해왔으나 수학, 과학 실력을 판별하는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추첨제로 바꾸면 아시아계 역차별은 물론 영재 학교 특성까지 상실할 것이란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제공하는 상한선을 놓고 이달 안에 독자 가결 태세를 갖춘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법안은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법안을 채택한 반면 상원 독자 가결에 필요한 중도파 상원의원들은 개인 5만, 부부 10만 달러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백악관은 그 중간인 6만 달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내던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즉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1,400달러씩을 어느 소득계층까지 제공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란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이번 한 주 동안 법제화 작업을 벌여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법안으로 확장하고 내주 한 주는 하원 휴회 상원 탄핵 재판으로 보낸 후 22일이 시작하는 주간에 최종 가결키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민 1,400달러씩의 현금 직접 지원은 3월 1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400달러씩을 어느 소득계층까지 제공하고 페이스아웃을 적용할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최종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월요일 밤 발표된 민주당 하원 지도부 법안에서는 1차와 2차 때와 같이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를 일단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소득계층에는 소득별로 줄여나가는 페이스아웃을 적용해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까지 지급키로 했습니다. 특히 나이 불문 부양자녀들에 대해서도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하고 한 가족의 수도 몇 명이 되든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 하원의원이 작성해 공개한 민주당 하원 지도부 안대로 시행될 경우 나이 불문 부양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통상적인 4인 가정에서는 5,600달러를 받게 되고 부양자녀가 5명이 있으면 9,800달러나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상원에서는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재정위원장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유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만의 상원 독자 가결에 반드시 필요한 중도 타협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인 조 맨신,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개인 5만, 부부 10만 달러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50명 전원이 찬성해야 상원의 독자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한 듯 백악관은 제니 옐런 재무장관을 통해 개인 6만 달러, 부부 12만 달러 이하에게 1,400달러 전액을 제공하고 7만 5천 달러, 15만 달러까지는 페이스아웃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전염성이 강한 남아프리카 변종에도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대학과 텍사스 대학 연구진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항체가 변종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후 통증 완화를 위해 항염증성 진통제 복용은 피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했습니다. 뉴욕 대학의 연구진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항체가 코로나19 변종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높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텍사스 대학의 연구진들에 의해서도 확인됐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연구진들은 20명의 자원봉사자의 혈액을 테스트한 결과 화이자 백신에 의해 만들어진 항체가 남아공 변종을 중화시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사의 파트너인 바이오엔테크는 자체 연구를 통해 자사의 백신이 남아공 변종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2번의 접종이 모두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대학의 나다니엘 랜더우 박사는 이 같은 발견은 화이자 백신이 남아공 변종이나 기타 다른 변종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랜더우 박사와 그의 연구진들은 백신 제조업체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변종에 대한 부스터샷을 개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사는 변종에 대한 보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 부스터샷을 만들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옥스포드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가을까지 보충 주사가 준비될 것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후보는 남아공 변종에 대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과학자들은 임상시험에서 참가자들이 전염성이 강한 변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진통제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통제의 경우 백신이 하려는 바로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팔통증, 발열, 두통, 근육통 또는 일시적인 염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면역 체계가 회복되고 백신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부프로펜, 에드빌, 모트린 등 항염증 진통제는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등은 면역 반응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이미 먹고 있거나 백신 접종 후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CDC는 주사를 맞은 부위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거나 열이 나는 경우 물을 많이 마시고 가볍게 옷을 입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회 예산국이 최저임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채택되면 빈곤층을 벗어나게 되는 미국민들은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재앙적일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단독 법안이라도 만들겠다고 나선 가운데 미국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초당파적 성격의 미 의회 예산국은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법안을 내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에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 내용을 넣긴 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40시간을 일하고도 가난하게 살아선 안 된다며 이번 부양안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단독 법안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예산국은 법안 내용대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면 미국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약 1,700여만 명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행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현재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1,000만 명가량도 최저임금 상승 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 국민은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14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의회 예산국의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78만 건이고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460만 건입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감안하면 일자리 140만 개는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고용 감소 때문에 경제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정부 지출도 늘기 때문에 올해부터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 적자가 540억 달러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넘긴 초대형 경기 부양안에도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이 담겨 있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상원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금지하는 조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조니 에런스트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15달러는 코로나19로 이미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장에 재앙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역사상 최초로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이 오늘 시작됐으나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무죄 판결로 끝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상원 탄핵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나 가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5명에 불과하고 다수는 위헌으로 보고 있어 1년 전과 같이 무죄 판결로 끝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2번이나 하원 탄핵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퇴임한 후에도 상원 탄핵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1년 전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사상 처음으로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시위대의 의사당 청구와 난입 등 반란 행위를 선동한 혐의로 하원이 가결한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고 유무죄를 판결하는 재판에 돌입했습니다. And the Senate will convene as a court of impeachment. I ask senators to be seated. Hear ye, hear ye, hear ye. While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is sitting for the trial of the article of impeachment exhibit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gainst Donald John Trump,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상원 탄핵 재판 첫날에는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탄핵 재판하는 게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놓고 4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 후에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일부가 선택한 합헌이라는 결정으로 상원 탄핵 재판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역할을 맡은 하원 매니저들과 트럼프 변호인단은 수요일부터 똑같이 16시간씩 논고와 변호를 펴게 됐습니다. 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하원 탄핵소추위원 하우스 매니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퇴임했으나 재임 중이던 지난 1월 6일 시위대를 향해 지옥같이 싸우라고 외치는 등으로 의사당 점거와 난입과 같은 반란 행위를 선동했다면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탄핵하려는 이번 탄핵 재판은 정치적 목적을 띤 위헌이며 FBI가 의사당 난입이 오래전 계획됐던 것으로 밝혀낸 것으로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일 유세에서 이들을 부추겼다는 반란 선동 혐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굳어졌기 때문인 듯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지도부는 1년 전 1차 때의 3주보다 3분의 1로 단축된 일주일 만에 탄핵 재판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시간씩의 양측 오프닝 주장이 펼쳐지면 배심원 역할을 맡은 상원의원들이 4시간 동안 양쪽에 질문을 하게 되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하원 탄핵소추위원들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2시간씩 최후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상원의원들의 비공개 최후 심리에 이어 표결로서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유죄 판결에 필요한 67명에 도달하려면 민주 50명 전원에다가 공화 17명이 가세해야 하므로 이에 턱없이 미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45명이나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 차지하고 있지도 않은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탄핵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어 무죄 판결 한 표를 던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